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활용은 10문제를 차지하고 있죠. 60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 활용은 엑셀,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QL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엑셀은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세 과목이나 되는데 이 세 과목 중에 10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사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깊게 커말 2급처럼 깊게 수업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시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죠. 자, 엑셀입니다. 네, 그냥 엑셀입니다. 자, 이 용도가요, 계산할 때 쓰고요.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되고요. 차트, 그래프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간단한 자료 관리 같은 거, 자료 관리를 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엑셀의 확장자는 XLS입니다. 물론 지금 엑셀 그 2007 버전에서는 X가 또 붙죠. SLSX가 붙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SLX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처리 안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서 동영상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틀립니다. 됐죠? 이건 안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당연히 안되죠.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라이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요, 엑셀의 가장 작은 단위는 최소 단위는 셀입니다. 셀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죠, 그죠? 뭐 A가 있고 뭐 B가 있고 이렇게 열 번호가 있고요, 1행, 2행 이렇게 있는데 이 엑셀을 띄워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요 네모가 있죠. A와 1이 만나는 요 네모 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그림까지 나오면서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것, 반복적인 작업, 여러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필요한 자료만 추출하는 기능을 필터라고 합니다. 자동 필터도 있고요. 고급 필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기능사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고급 필터의 조건을 묻는다든지 자동 필터의 아주 다양한 기능을 묻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파워포인트죠, 그죠? 안 쓸게요, 그죠? 파워포인트입니다. 용도는요, 주로 발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교육 자료를 제작합니다.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요. 저는 포토샵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강의 자료를 제작할 때 보통 파워포인트 작업을 많이 합니다. 파워포인트로요. 회사에서 발표할 때 사용되고요. 동영상 삽입이 가능합니다. 가끔 어떤 설명회 같은 데를 가면, 발표회 같은 데를 가면 슬라이드 영사기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재생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파워포인트라고 합니다. 확장자는 PPT고요. 파워포인트에서 하나의 화면 단위를 우리는 쭉 또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한 화면을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 한 슬라이드 안에는 글자들도 들어가고요, 그림도 넣고요, 동영상도 넣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하나하나의 개개의 요소를 우리는 객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한 화면 자체는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를 우린 객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프레젠테이션에 흐름을 기획하는 게 뭐니? 그럼 시나리오라고 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료를 관리할 때, 본격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확장자는 그냥 MDB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액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중복이 최소화돼야 돼요. 중복이 최소화. 중복된 자료를 계속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의 자료가 계속 중복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화인데 자꾸 최대화라고 나와요. 그럼 틀린 말입니다. 다음요. 동시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가 가능해야 되고요. 보안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막 들어와서 어떤 개개인의 정보를 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 인가를 받은 사람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성이 유지가 되고요. 일관성, 데이터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정확성이라고 하는데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나중에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준비하실 때 요런 용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부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장점은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전화번호가 만약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그럼 바뀌어야죠, 그죠? 당연히 미리미리가 아니고 당연히 바로바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되고요.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요.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자,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내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네이버 서버에 내 자료가, 이 회원의 자료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버에 내 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나는 다시 접속해서 언제든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이 서버는 항상 내 자료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이 저장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 한 1000만 명 넘겠죠, 그죠? 한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자료가, 이 서버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날아가 버려요. 이 자료들이 날아가 버리면 회원들에게 다시 재가입을 신청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이 네이버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추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백업 받습니다. 가끔 가다가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든지 서버 점검 중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 메시지가 오면 그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이 서버에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다가 백업을 받아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백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서버를 중지시켜 놓고 그리고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기계가 하나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복구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고요. 뭐 그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중복이 최소화돼야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며 단점에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일단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복구가 힘들어진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기본 키가 있습니다. 기본 키는 필드 중에서 유일무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본 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군번, 대학교면 학번,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길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웠는데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입니다. 학교에 학생의 명단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모양으로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저는요. 자, 여기는 학번입니다. 학번. 이 학번. 만약에 얘가 3학년 2반 5번이라고 하죠. 그럼 030205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학번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 학번이 중복되지 않죠. 그죠?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이 뭐 있을 겁니다. 김모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3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진 아이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중복됩니다. 이건 중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집 전화번호라고 할게요. 집 전화번호. 그 집 전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다니는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입니다. 주번이라고 할게요. 주민번호는 중복될 수 없어요. 유일무이하죠. 그죠? 이런 것들, 학번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기본 키라고 합니다. 뭐 슈퍼키, 외래키, 그 외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키, 유일무이한 값, 유일한 속성, 이거를 기본 키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전화번호가 119라고 하고요. 주민번호가 뭐 99년생이라고 할게요. 쭉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한 김에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로 방향에 있는 이 학번,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또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하나의 레코드 되게 많겠죠? 그죠? 뭐 02, 05, 05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쭉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이 레코드를 우리는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행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테이블이에요.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세로 방향에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는구나, 또는 필드라고 하는구나, 또는 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이 정보, 이 데이터들의 이 정보를 우리는 레코드, 행 또는 튜플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키 중요합니다. 자,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까지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드, 그 다음 레코드, 그 다음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의 그 작은 거부터 큰 순 정리된 거는 데이터, 필드, 레코드, 테이블 또는 파일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논리 레코드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물으면 우린 필드라고 합니다. 일단 요 정도만 그냥 보죠. 다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우린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 열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는 DBA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린 DBA라고 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패키지 문제가 과목이 엑셀,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가 출제가 됩니다. 엑셀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봐두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통계자료 작성할 때, 그래프를 삽입할 때, 자료 관리할 때, 그리고 확장자가 뭔지 봐두셔야 되고요. 동영상 처리 안되고 슬라이드 안된다는 거, 최소 단위가 셀이고요. 반복 들어가면 매크로 찍으시고요. 추출한다, 걸러낸다, 그럼 필터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죠. 그죠? 발표할 때 쓰는 프로그램, 교육자료 만들고 회사에서 발표하고 동영상 삽입 가능합니다. 확장자는 PPT가 되고요. 화면 단위는 쪽 슬라이드고요. 그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을 우린 개체라고 하고요. 흐름을 기획하는 것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 정리가 되죠.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용어들이 좀 많아요. 그죠? 자료 관리할 때 쓰고요. MDB 기억하시면 되고요. 목적은 중복 최소화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최대화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장점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복구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기본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유일무이한 거, 학번,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큰 수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작은 단위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는 것도 추가로 기억하세요. 운영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그죠? 이용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관리자 묻는 문제, 운영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스키마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이라고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러니까 표를 만들 때 학번이 들어가야 되고, 학번은 숫자 몇 자리고, 이름은 문자 몇 자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는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한 것, 그러면 스키마 고르시면 되고요. 스키마의 종류가 외부, 내부 개념이 있습니다. 왜 4개, 왜 4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걔네들이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엑셀도 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스키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폼이에요. 입출력 그래픽 틀입니다. 자료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가입창이 떠요. 그죠? 가입창이 떠서 아이디 치고 중복 확인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걸 우리는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입출력 그래픽 틀 이 말 나오면 폼 고르시면 됩니다. 보고서는요.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미리 보기요. 미리 보기. 한글이나 워드나 엑셀이나 이런 데서 미리 보기 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 상태에서 수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는요. 레포트라고 하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레코드 아까 얘기했죠? 행 또는 가로 또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의 개수래요.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라고 하고요. 또는 기수라고 합니다. 튜카기라고 해서 튜카기, 알까기, 튜카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오거든요. 한 5개가 있어요. 5명 명단이 있습니다. 튜플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 5개죠. 그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튜플의 개수가 뭐니? 다른 말로 카디널리티, 기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디널리티, ITY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실기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도요. 필드는 열이라고도 하고요.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어트리뷰트라고도 합니다. ATT, RIB,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네, 외워두셔야 됩니다. BUT입니다. 자, 속성이고요. 열이고요. 자, 필드의 개수는 차수 또는 디그리라고 합니다. 자, 튜플의 개수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가끔 나오고요. 그러니까 튜카기 이렇게 외우세요. 도메인입니다.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입니다. 또는 속성의 범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표에 국어라는 게 있다고 치죠. 국어. 이렇게 안 써지지? 자, 국어는 점수가요. 0점부터 100점까지 입력할 수 있죠. 이 범위. 이 국어라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범위. 0부터 100점까지. 이걸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뭐 DO. 네, 다음이요. 네, DBMS입니다. 이거는 참 네, 실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죠. 네. 네, DBMS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가 됐죠. 많이 물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뜻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필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있거든요. 정조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SQL이라는 밑에 나오죠. 그죠? SQL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정의어가 있고요. DDL이 있고요. 조작어가 있고요. DML이 있고요. DC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가 있어서 이 필수 기능 세 가지를 정의, 조작, 제어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키마 중요하고요. 스키마의 뜻 물어보는 게 많고요. 종류, 왜 4개, 왜 걔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입출력 틀 그럼 폼 기억하시고요. 미리 보기가 보고서, 레포트라고 하는데 수정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레코드, 데이터 표에서요. 가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레코드고요.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게 튜플의 개수였죠. 튜카기라고 그랬습니다.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라고 하고요. 예, 필드는 열,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하고요. 속성이 영어로 어트리뷰트입니다. 기억하시고 예, 필드의 개수는 차수 또는 디그리라고 합니다. 예, 도메인이죠. 하나의 어트리뷰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 요 말이 꼭 핵심적으로 나올 텐데 속성의 범위도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DBMS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필수 기능 세 가지가 바로 정의어, 조작어, 제어, 정조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 눈, 물도 있습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 순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건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SQL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 그 지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SQL의 종류가 이렇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들을 적어놨습니다. 수거를 외우듯이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select from w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ect 옆에 필드가 있고요. from 옆에 테이블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where 옆에 조건이 되게 됩니다. select 해가지고 품명 이렇게 해놓고 from 옆에 뭐 테이블 이름이니까 뭐 과일 뭐 이렇게 해놓고 where 옆에는 단가가 뭐 5만원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과일 테이블에 단가가 5만원 이상짜리 그 과일명인가요? 품명을 검색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select from where는 필드를 검색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외우세요.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drop 테이블. 드롭이 원래 버린다는 뜻이에요. 테이블을 버린다, 놔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테이블 삭제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create 테이블. create 테이블은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자, create 테이블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테이블을 하나 새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alter 테이블은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또는 필드를 추가하거나 필드를 뭐 변경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여튼 테이블 전체적인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걸 우린 alter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명령어 세 가지를 DDL이라고 해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정의어는요, 세 개밖에 없어요. drop 테이블,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 update set where입니다. 이 set인데 자꾸 from이라고 해놔요. 그럼 틀린 말입니다. update set where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애들은 뭐 점수를 수정, 뭐 5점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됐습니다. update set where, select from where 기억하세요. 다음 delete from where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필드명 들어가고요. 테이블명 들어가고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튜플 삭제예요.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그럼 버려야죠. 그죠? 삭제해야죠.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delete from where입니다. 다음 insert into value입니다. 자, 얘는요, 레코드를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반대로 전학을 왔어요. 그럼 전학이 온 학생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nsert into value가 있습니다. 다음 distinct입니다. distinct. 중복되지 않게 검색을 합니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만 나오게끔 만들어라. 그런 명령이 바로 distinct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음 restrict입니다. restrict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어떤 레코드 하나를 지우려고 그러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지워요. 그걸 바로 restrict라고 합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여기서 검색이 안 되니까요.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복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면 걔는 restrict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요. cascade입니다. 참조 중이어도 제거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이고요. 여기가 동아리 테이블인데 뭐 등산이라고 할까요? 등산 동아리인데 이 학생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지워요. 얘를 지우면 여기도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카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참조 중이어도 제거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관계되어 있는 지금 이 테이블을 이 레코드를 관계되어 있는 이 레코드에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테이블의 이 레코드들을 똑같은 레코드겠죠. 그죠? 이 레코드를 다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린 카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많이 나와요. 자, 오더바이입니다. 오더바이는 정렬을 말합니다. 소트죠. 그죠? 소트. 도스에서 소트인데 SQL에서는 오더바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렬이에요. ASC가 오름차순이고요. DESC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어센딩이라고 하고 디센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DDL 말고요. 나머지 모든 명령어는 DML이에요.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자, 조작어 드립니다. 그러면 DCL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DCL의 종류가 그랜트라는 게 있어요. 그랜트. 권한을 부여할 때 씁니다. 권한 부여. 네. 권한을 줄 때. 권한 부여할 때. 어디 뭐 카페라고 할까요?
카페에서 어떤 게시판에 대한 권한을, 읽기 권한을 준다든지, 뭐 쓰기 권한을 준다든지, 뭐 그럴 때 쓰는 걸 바로 그랜트라고 합니다. 반대는 리보크예요. 자, 얘는 권한을 해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됐죠? 이렇게 반대입니다. 커미트가 있어요. 저장할 때 씁니다. 저장. 뭐 확정 짓는다는 뜻인데, 하여튼 이런 명령어들은 바로 DCL입니다. 제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언어들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